그날도 겨울이었다. 요즘처럼 눈이 많이 오던 날은 아니었지만 해가 지고 나면 손이 금방 얼어붙는 그런 저녁이었다. 나는 늘 그렇듯 집 근처를 천천히 걷고 있었다. 요즘 들어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아서 해가 지고 나면 괜히 한 바퀴 돌고 들어오곤 했다. 사람들 발소리가 드문 골목이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와 작은 상가가 마주보는 길. 가로등 불빛이 주황빛으로 바닥에 번져 있었다. 그때였다.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군고구마 냄새였다. 요즘은 보기 힘들어졌지만 아직도 가끔은 그런 손수레가 남아있다. 드럼통에서 연기가 천천히 올라오고 그 연기가 가로등 불빛에 섞여 흐려지는 모습.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 냄새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손수레 옆에는 아이 하나가 서 있었다. 아니, 아이보다는 학생이라고 해야 할까? 교복 위에 낡은 패딩을 입고 있었다. 우리 여고생쯤 엄마랑 되어 똑같이 보였다. 생겼어요. 손에는 두툼한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손끝은 이미 해져 있었다. 추운지 가끔씩 손을 비벼가며 고구마를 뒤집고 있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연기도 있었고 모자도 눌러 쓰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그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괜히 마음이 쓰였다. 이 시간에, 이 추위에 저 나이에 저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나는 한 봉지를 달라고 했다. 아이를 부르지도 않았다. 그냥 손수레 쪽으로 다가갔을 뿐이다. 따뜻한 걸로 드릴게요. 아이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크지도 않았고 밝지도 않았다. 그냥 하루를 버티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봉지를 건네받으며 나는 아이의 손을 잠깐 봤다. 붉게 얼어 있었다. 그 손을 보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쿡 하고 찔렸다. 그때였다. 갑자기 골목 반대편에서 아이 목소리가 하나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어린 남자아이가 서 있었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였는데 그 옆에는 어른들이 여럿 있었다. 차림새만 봐도 평범하지 않았다. 말끔한 코트, 비싼 구두, 아이 손을 잡고 있는 남자의 태도. 그 아이가 군고구마 손수레를 가만히 보다가 여고생을 바라봤다. 그리고는 아무 계산도 없는 얼굴로 그렇게 말했다.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네. 순간 골목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아이의 말은 가볍게 던진 한마디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은 누군가의 시간을, 누군가의 삶을 조용히 흔들어 놓았다. 여고생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구마 봉지를 정리하며 손수레 옆에 서 있을 뿐이었다. 아이의 옆에 있던 어른들이 당황한 듯 아이를 말렸다. 그런 말하면 안 되지. 가자, 가자. 아이를 데리고 그들은 곧 자리를 떠났다. 고급 승용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골목 끝에서 작게 울렸다. 그 자리에 남은 건 군고구마 연기와 조용한 겨울 공기뿐이었다. 나는 봉지를 들고 서 있었다. 이상하게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다. 여고생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고구마를 뒤집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 아이의 어깨가 조금 굳어 있다는 걸. 그날 나는 고구마를 다 먹지 못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아이의 말이 계속 귀에 남았다.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네.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남았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다만 아주 오래전 내 삶의 한 장면이 조용히 다시 열리고 있다는 느낌만 들었다. 그 아이는 누구였을까? 그 여고생은 또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나는 그 장면을 보고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나는 아직 이때는 몰랐다. 그저 그 겨울 저녁이
내 인생의 오래된 이야기를 다시 불러내고 있다는 것만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을 뿐이다. 그 아이가 서 있던 자리는 사실 우연히 선택된 곳이 아니었다. 군고구마 손수레는 그 골목에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왔다. 바람이 덜 불고 사람들 발길이 아주 끊기지는 않는 자리였다. 여고생은 그 자리를 잘 알고 있었다. 학교가 끝나면 교복 위에 패딩을 걸치고 집에 들르지 않고 바로 그 골목으로 갔다. 가방은 집에 두고 대신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그 아이의 하루는 늘 비슷하게 흘러갔다. 아침엔 학교, 수업이 끝나면 아르바이트, 그리고 밤엔 집에 돌아가 조용히 씻고 잠드는 일상.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부모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렇게 해야 했다. 아이의 집은 도시 끝자락에 있는 작은 반지하였다. 방 2칸, 낡은 장판, 겨울이면 보일러를 마음껏 틀지 못하는 집. 아버지는 오래전에 집을 떠났고 어머니는 몸이 좋지 않았다. 병원에 다니는 날이 잦았고 일을 오래 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이가 벌어오는 돈은 집에 꼭 필요한 몫이었다. 그 아이는 자기 처지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도 괜히 말해봐야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친구들이 학원 이야기를 할 때면 아이는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다. 여행 이야기, 새 옷 이야기, 그런 말들 사이에서 아이는 늘 한 발짝 물러서 있었다.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늘 같은 말을 했다. 춥지 않았어? 힘들면 그만둬도 돼.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아니, 진심일수록 더 그럴 수 없다는 걸. 아이는 알고 있었다. 군고구마를 팔면서 아이는 많은 어른들을 봤다. 술에 취해 퉁명스럽게 지나가는 사람, 아무 말 없이 고구마만 사가는 사람, 괜히 말을 붙이다가 스스로 민망해져 돌아서는 사람들. 하지만 그날의 아이는 달랐다.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네. 그 말은 아이의 귀에도 분명히 들렸다.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고개를 들면 뭔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박혔는지 아이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다. 엄마, 아이에게 엄마는 늘 누워있는 사람이었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었고 아무 말 없이 아이 등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자기 엄마를 떠올리며 자신을 바라봤다. 아이는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을 했다. 저 아이 엄마는 어떤 사람일까? 따뜻한 집에 있겠지. 아마 지금 이 시간엔 저 아이를 안고 있겠지. 그 생각이 부러움인지 서러움인지 아이는 구분하지 못했다. 그저 손이 조금 떨렸고 고구마가 잘 뒤집히지 않았을 뿐이다. 그날 밤 아이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았다. 어머니는 잠들어 있었고 아이는 불을 켜지 않았다. 괜히 어머니 얼굴을 오래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이는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하지만 아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 아이의 말이 작게 남아 있었다.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네. 그 말이 앞으로 어떤 일을 불러올지 그때의 아이는 알지 못했다. 다만 그 말이 자신의 삶을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만은 느끼고 있었다. 그 아이가 살고 있는 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과는 조금 달랐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거실이 나오지 않았다. 긴 복도부터 있었다. 발소리가 작게 울릴 만큼 조용하고 넓은 복도였다.
집안은 늘 정돈되어 있었다. 가구 하나하나가 제자리에 있었고 먼지 하나 보이지 않았다.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누군가 잠시 머물다 간 공간 같았다. 그 아이는 그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아버지는 늘 바빴다. 회의, 출장, 약속. 아이의 하루와 아버지의 하루는 좀처럼 겹치지 않았다. 아이에게는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드물었다. 식탁은 늘 길었고 그 넓은 식탁에 아이 혼자 앉아 있는 날이 많았다. 음식은 늘 잘 나왔다. 차려진 반찬도 많았고 아이 입맛에 맞게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이는 종종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배가 불러서가 아니라 그냥 혼자 먹는 게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에는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말은 친절했고 행동은 정확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아이를 오래 바라보지는 않았다. 아이가 그날 골목에서 본 여고생을 떠올린 건 집에 돌아온 뒤였다. 운전기사의 차에서 내릴 때 차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 얼굴이 문득 떠올랐다. 연기 사이로 보였던 얼굴. 정확히 보이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아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다. 방은 넓었고 장난감도 많았지만 손이 가는 건 거의 없었다. 아이는 서랍 하나를 열었다. 그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아이의 엄마 사진이었다. 사진 속 엄마는 지금의 여고생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였고 웃고 있었다. 아이는 사진을 한 장 꺼내 한참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똑같았어. 누구에게 들리라고 한 말은 아니었다. 그냥 혼잣말이었다. 아이는 자기 엄마의 얼굴을 자주 기억하지 못했다. 함께한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이다. 엄마는 아이가 어릴 때 집을 떠났다. 왜 떠났는지, 어디로 갔는지 아버지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다. 엄마는 조금 아팠다. 그 말이 전부였다. 아이는 그 말을 오래 믿었다. 그리고 믿으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알게 됐다. 어른들이 말을 아낄 때는 대개 이유가 있다는 걸. 그날 밤 아이는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군고구마 연기와 그 아이의 모습이 번갈아 떠올랐다. 추운 골목에 서 있던 여고생, 그리고 자기 엄마의 사진, 두 얼굴이 겹쳐 보이는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다. 아이는 이불 속에서 사진을 꼭 쥐었다. 우연일 거야. 그럴 리 없어. 아이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한 두근거림이 사라지지 않았다. 아이는 그 다음 날도 그 골목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다음 주말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아이가 다시 그 자리에 있을지, 그리고 혹시라도 다시 마주치게 된다면 그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이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기다림이 자신의 인생을 어디까지 데려가게 될지. 그 다음 주말이었다. 그 아이는 괜히 아침부터 서둘렀다. 평소보다 옷을 빨리 입었고 아침밥도 대충 먹었다. 아버지는 이미 집을 나간 뒤였고 집안은 늘 그렇듯 조용했다. 운전기사는 아이를 차에 태우며 물었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냥 지난번에 갔던 데로 가요. 운전기사는 더 묻지 않았다.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 게 그 사람의 일이었다. 차는
익숙한 길을 지나 그 골목 근처에 섰다. 아이는 차에서 내리며 괜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 안에는 구겨진 지폐 몇 장이 들어 있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그저 손에 쥐고 있어야 마음이 조금 진정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골목은 지난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가로등, 좁은 길, 조용한 공기, 그리고 그 자리에 군고구마 손수레가 있었다. 아이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 여고생도 거기 서 있었다. 같은 패딩, 같은 장갑, 같은 자세,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구마를 뒤집고 있었다. 아이는 천천히 다가갔다. 이번에는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다. 그저 손수레 앞에 서서 고구마가 익어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다. 여고생은 아이를 힐끗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난번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니, 기억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잠시 후 아이가 말했다. 저 고구마 하나 주세요. 여고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지를 꺼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더 필요 없었다. 봉지를 건네는 손, 돈을 받는 손. 그 짧은 순간에 아이는 여고생의 손을 다시 보았다. 여전히 붉고 거칠었다. 아이는 봉지를 받으면서 괜히 말했다. 춥죠? 여고생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짧게 답했다. 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그때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어른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운전기사였다. 그리고 차 안에 앉아있는 다른 어른 하나. 그들은 아이와 여고생을 유심히 보고 있었다. 운전기사는 아이 쪽으로 다가왔다. 이제 가야 하지 않겠니? 아이는 봉지를 들고 잠시 서 있었다. 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이상하게 말 한마디 더 하고 싶다는 마음이 서로 부딪히고 있었다. 아이는 여고생을 향해 한 번 더 말했다. 저번에 그 말 죄송해요. 여고생은 손을 멈췄다. 아주 잠깐이었다. 고구마를 집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가 다시 내려왔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그 말은 괜찮다는 말 같기도 했고 그냥 지나가자는 말 같기도 했다. 아이는 그 말을 더 묻지 않았다. 묻고 싶었지만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몰랐다. 운전기사는 아이를 재촉했다. 추워. 아이는 봉지를 꼭 쥐고 차로 돌아갔다. 차 문이 닫히고 차가 움직이자 아이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여고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손수레 옆에서 연기 속에 서 있는 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운전기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아이는 고구마를 혼자 먹지 않았다. 접시에 몇 개를 덜어 식탁 위에 놓아두었다. 마치 누군가와 같이 먹을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여고생도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가 잠든 걸 확인하고 조용히 불을 껐지만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다. 아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돈 많은 집 아이, 깨끗한 옷, 조심스러운 말투. 그 아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다시 왔는지. 여고생은 그 이유를 굳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
작은 균열이 생긴 건 부정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을 아직 모른 채로 조금 더 가까워져 있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말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 겨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눈이 많이 온 것도 아닌데 추위가 쉽게 물러가지 않았다. 골목에 서 있는 시간은 점점 더 고단해졌다. 여고생은 군고구마를 파는 날을 하루 이틀 줄이지 않았다.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그 시간만큼은 빠질 수 없었다. 어머니의 병원 가는 날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괜찮다던 말이 점점 줄어들었다. 약 봉투는 늘어났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은 점점 말이 없어졌다. 여고생은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했다. 오늘은 좀 팔렸어. 추운 날엔 사람들이 더 사가더라. 어머니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하다는 말을 삼켰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고 있었다. 이 집이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그 아이는 그날도 골목에 왔다. 이제는 일부러 오지 않는 척, 일부러 다른 표정을 짓지 않았다. 그냥 오는 사람이 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운전기사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차 안에서 기다렸다. 아이는 군고구마 봉지를 들고 잠시 서 있었다. 오늘은 말을 꺼냈다가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다. 여고생은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게 자기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아이는 그날 처음으로 봉지를 2개 샀다. 하나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어머니랑 드세요. 여고생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연기 사이로 아이의 얼굴이 잠깐 보였다. 아이는 부끄러운 듯 눈을 피했다. 여고생은 아무 말 없이 봉지를 하나 더 건넸다. 그날 밤 어머니는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고 한참을 씹었다. 달다. 그 한마디에 여고생은 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아이의 집에서도 조용한 변화가 있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아이를 보며 괜히 말이 많아졌다. 요즘 학교는 어때? 불편한 건 없고? 아이는 대답을 짧게 했다.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다. 엄마 얘기는.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식탁 위에 놓인 고구마를 가만히 바라봤다. 아버지는 그 시선을 보고 말을 멈췄다. 그날 밤 아이는 엄마의 사진을 꺼내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사진 속 얼굴과 골목에서 본 얼굴이 겹쳐졌다. 이제는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마음이 너무 자주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여고생은 병원 대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검사를 받고 있었고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의자에 앉아 바닥만 보다가 문득 그 아이의 말이 떠올랐다. 어머니랑 드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누군가가 자기와 어머니를 같은 문장 안에 넣어준 건 아주 오랜만이었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여고생은 그 말의 무게를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아이와 여고생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조금은 버틸 수 있었다. 각자의 삶이
각자의 방식으로 무거워지고 있었고 아직 아무도 그 이유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다만 두 사람은 느끼고 있었다. 이 겨울이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 거라는 걸.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잦았다. 골목에 서 있는 시간이 예전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군고구마 연기는 바람에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기를 반복했다. 여고생은 그날따라 고구마를 자주 뒤집지 않았다. 불 앞에 서 있었지만 마음은 자꾸 다른 데로 가 있었다. 아이도 조금 늦게 골목에 나타났다. 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한 번 더 살폈다. 운전기사는 차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아이는 손수레 앞에 서서 잠시 말을 고르듯 입을 열었다. 혹시 그 말은 끝까지 나오지 못했다. 여고생은 아이를 보지 않은 채 고구마를 봉지에 담았다. 오늘은 안 추워요? 그녀가 먼저 말했다.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두 사람 사이에는 늘 그렇듯 조심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아이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접어두었던 사진이었다. 사진을 여고생에게 바로 내밀지는 않았다. 그저 손에 쥔 채로 한참을 서 있었다. 여고생은 그 사진이 있다는 걸 눈치챘다. 봉지를 묶던 손이 잠깐 멈췄다. 아이는 작게 말했다. 저기, 이분이. 여고생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연기 사이로 사진이 보였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여고생은 숨을 잠깐 멈췄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다. 나이도 달랐고 표정도 달랐다. 그런데 어디선가 아주 오래전에 본 얼굴 같았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 사진 속에서 본 적 있는 얼굴. 하지만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여고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진을 오래 보지도 않았다. 그저 다시 고구마 봉지를 아이 쪽으로 밀어놓았다. 다 됐어요. 아이는 그 반응에 더 묻지 않았다. 묻고 싶었지만 묻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여고생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니는 창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예전보다 더 말이 없어져 있었다. 여고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물었다. 엄마, 예전에 말이 잘 이어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딸을 보지 않고 말했다. 묻지 마. 그 한마디는 단호하지도 화가 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아주 오래 가슴에 넣어두었던 말을 조심스럽게 덮는 소리 같았다. 여고생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어머니의 젊은 얼굴과 아이의 사진이 계속 겹쳐졌다. 아이 역시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아버지의 서재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을 열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돌아섰다. 아이는 사진을 다시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름만이라도 알고 싶었는데 아직 누구도 확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이미 진실은 문 앞까지 와 있었다. 그날 이후로 아이는 며칠 동안 골목에 가지 않았다. 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어서였다. 집에서는 아버지가 더 자주 말을 걸었다. 괜히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고, 괜히 아이 방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다 돌아서곤 했다. 아이는 그럴 때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대답했다. 괜찮아요. 할 거 있어요. 하지만 아이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그날 밤 아이는 서재 문을 열었다. 아버지가 없는 시간이었다. 서재는 늘 정리되어 있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다. 아이는 책장 한쪽에 놓인 얇은 서류철을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와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 여자는 아이가 알고 있던 엄마보다 조금 더 젊었고 조금 더 단정해 보였다. 사진 뒤에는 연필로 적힌 이름 하나가 있었다. 아이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지 않았다. 입안에서만 몇 번 굴렸다. 그 이름이 자기 엄마의 이름이라는 걸 아이는 그제야 분명히 알았다. 서류를 덮는 손이 조금 떨렸다. 아이는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화가 났다기보다는 아버지도 모르는 사이에 어른이 되어버렸다는 걸 느꼈다. 여고생의 집에서도 조용한 변화가 있었다. 어머니는 그날따라 말이 조금 많았다. 예전엔 말이야. 내가 태어나기 전엔 말끝은 항상 흐려졌다. 여고생은 그 말을 굳이 붙잡지 않았다. 붙잡으면 어머니가 다시 다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날은 어머니 손을 조용히 잡았다. 어머니는 그 손을 한번 꼭 쥐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손 안에는 미안함도 고마움도 다 들어 있었다. 며칠 뒤 아이는 다시 골목으로 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운전기사에게 차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골목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여고생이 있었다. 아이는 천천히 다가갔다. 이번에는 고구마를 보지 않았다. 그녀를 보았다. 그날 사진 괜히 보여준 거였어요. 여고생은 고개를 들었다. 아니에요. 짧은 대답이었다. 아이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아무것도 바라는 건 없어요. 그 말은 연습한 말이 아니었다. 그냥 지금 마음 그대로였다. 여고생은 아이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 두 글자가 아이에게는 충분했다. 아이는 그날 고구마를 사지 않았다. 대신 잠시 서 있다가 말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여고생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구마를 뒤집던 손이 잠시 멈췄다. 아이는 그걸로 괜찮았다. 차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자기가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법을 조금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아이는 엄마 사진을 다시 꺼냈다. 이번에는 사진을 오래 보지 않았다. 대신 서랍에 넣으며 작게 말했다. 기다릴게. 무엇을 기다리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 말은 아이 스스로에게 한 약속 같았다. 여고생도 그날 밤 창가에 서 있었다. 골목 불빛을 보며 생각했다. 어른들이
하지 못한 선택을 아이가 대신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아이가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그날의 냄새는 아직 남아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다. 그 골목은 예전보다 조금 밝아졌고 손수레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군고구마 연기 대신 편의점 불빛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여고생은 이제 더 이상 학생이 아니었다. 교복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병원 복도를 오가는 사람이 되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걷는 법에 익숙해진 사람이었다. 어머니의 병은 완전히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더 나빠지지도 않았다. 그게 이 집이 받아들인 현실이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 잘 있니? 여고생은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잘 있어. 그게 전부였다. 더 묻지 않았고 더 말하지도 않았다. 어머니는 그 이상을 원하지 않는 듯 했다. 아이도 조금 더 자랐다. 키가 컸고 말수가 줄었다. 여전히 많은 걸 가졌지만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게 되었다. 아버지와의 대화는 조금씩 늘어났고 서로 묻지 않아도 되는 질문이 생겼다. 어느 날 아이는 서재에서 그 서류철을 다시 꺼냈다. 이번에는 사진을 꺼내지 않았다. 그저 그 이름을 한 번 더 확인했을 뿐이다. 그리고 조용히 덮었다. 그 이름은 기억으로 남겨두기에 충분했다. 몇 해가 지나 겨울이 다시 왔을 때 아이는 그 골목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다. 차를 세우지는 않았다. 내리지도 않았다. 창밖으로 한번 바라보고 그대로 지나쳤다. 그때 아주 잠깐 그 냄새가 난 것 같았다. 군고구마 냄새.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기억이 불러낸 냄새였을지도 모른다. 아이는 그 냄새를 붙잡지 않았다. 그냥 그렇게 두었다. 여고생도 가끔 그 골목을 지난다. 손수레는 없지만 그 자리를 보면 자연스럽게 손을 비비던 겨울이 떠오른다. 그리고 어떤 아이의 목소리.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네. 이제는 그 말이 아프지 않다. 그 말은 자기를 묶어두던 말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을 증명해주는 말이 되었기 때문이다. 서로의 삶은 다시 겹치지 않았다. 연락도 없고 만남도 없었다. 하지만 서로의 인생 어딘가에는 분명히 그 장면이 남아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기억,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어쩌면 그게 어른이 된다는 뜻인지도 모른다. 나는 그날 이후로 겨울 저녁이 오면 괜히 발걸음을 늦춘다. 군고구마 냄새가 날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 냄새가 아직 마음에 남아 있어서다. 인생에는 끝까지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오히려 사람을 오래 버티게 한다. 그날의 이야기도 그 중 하나였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가끔 그 골목을 떠올린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분명히 한 사람의 인생을 조금 바꿔놓았던 그 겨울 저녁을